그래서 비전 앤 라지 모델 발표, 비전 앤 라지 모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논문은 25년도 CBPR 논문 두 개고, 하나는 이제 closely human interaction이라는 태스크인데, human pose estimation이라는 태스크 하나 가져왔고, 하나는 이제 그 3D object placement라는 논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CBPR에서 올해 하이라이트를 받았고, 특이하게도 비슷한 컨셉의 논문인데 둘 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쪽을 하는 게 요새 조금 회사들 쪽에서는 나름 재밌어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스포스 논문을 설명드리면, 이제 사람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추정하기가 힘든데, 오클루전도 있고 뭐 셀프 컨택트 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를 이제 접촉할 수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잘 예측을 기존 모델들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피지컬 인터랙션을 만약에 그 지식으로 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로스화해서 모델이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히 피지컬 컨택트를 그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그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휴먼끼리 있는 이미지로 3D 포스 에스티메이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LLM에 넣어서 컨스트레인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원래 이미지를 넣으면 컨스트레인이 잘 안 뽑혀가지고 이 이미지를 뭐 셈이랑 바운딩 박스 사용해서 프리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LLM에 넣어야지 좀 더 컨스트레인을 잘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람이랑 뭐그 남자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 arm waist 뭐 hand waist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접촉상들을 이런 식으로 뱉는 겁니다. LLM이 프롬프트를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얻은 컨스트레인을 기반으로 얘를 로스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로스들과 함께 나중에 옵티마이즈를 하겠다, 이런 간단한 컨셉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피지컬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LLM에서 뽑아가지고 제공을 하면 더 리얼리스틱하고 그 컨텍 어웨어한 3D 포스를 추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식을 좀 더 활용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 전에 돌아가면 사람 이미지를 보고 arm waist만 뽑았는데 사실 허그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저도 이 논문을 리프로듀스 하려고 좀 해봤었는데, 근데 이런 허그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면 생기는 문제점이, 이 나중에 이 허그라는 단어를 어떤 그 부위끼리 컨택하고 있는지 쌍으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low level action label generation is recommended라고 논문의 서플리멘터리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그라고 표현하게 하지 말고 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팔이 B의 사람의 뭐 등에 접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런 컨스트레인 페어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컨스트레인 제너레이션 이 부분은 프롬프트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에 가까운데, 이런 좀 자세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부분들이 논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LLM이 대답한 거를 선정을 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코드를 봤을 때 20번 정도의 LLM을 인퍼런스를 시킨 다음에 이제 보팅에서 가장 많이 투표가 된 컨스트레인을 기준으로 이제 컨스트레인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로스인데, 해당 내용은 사실 좀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쪽에 그 관련된 로스라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따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어떤 각 로스의 역할 정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들이 기존에 closely human interaction을 하는 이제 비입이라든지 버디라는 두 논문과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했었고, 이제 위에는 컨택트 슈퍼비전이 있을 때, 컨텍스트 슈퍼비전이 없을 때, 아래는 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constraint generation을 잘 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지금 그 실험 결과로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버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그 그냥 컨택 휴리스틱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메시가 접촉했을 만한 부분을 그냥 최대한 그 벌텍스 기준으로 강제화 시켜가지고 컨택트한 것을 흉내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컬 결과인데 생각보다 이제 다른 결과들은 되게 엉성하고 이상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제안한 모델은 좀 자연스러운 3D 메쉬, 3D 포즈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가와 같은 이제 복잡한 동작에서도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원 퍼슨일 때에 대한 실험도 그 해당 논문을 진행했고, 똑같이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을 뽑아서 적용을 했을 때 본인 모델들이 가장 잘 활용함을 컬러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이제 CVPR 하이라이트 받았던 파이어플레이스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좀 테스트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D 오브젝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씬이 주어지고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 물체를 어디에 배치시키는지 이제 정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제너레이션은 아니고 약간 물리 엔진 같은 걸 써서 이 좌표 같은 걸 주면 여기에 이렇게 쓱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물체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지오메트리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LLM, VLM 써서 활용하면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LLM 상식 추론 능력을 이제 명시적으로 3차원 기하학적 제약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 플레이스먼트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컨스트레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애초에 물체와 물체의 배치에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평행이라든지 가깝다, 뭐 멀다, 뭐 정면에 있다,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컨스트레인의 애초에 그 경우의 수를 정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로스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뽑아내고 첫 번째는 이제 함수입니다. 컨택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앵커 이게 빨간색 기준의 앵커고 기준인 대상과 그 다음에 기준과 대상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당 논문에서는 했었고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뽑아내면 해당 씬에서는 이제 또 그 어디에 배치시킬지 시멘틱 마스크들을 뽑아가지고 시멘틱 마스크 상에서 어디가 가장 플라시블한 위치인지를 또 VLM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시켜서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고르게 하고 이제 3차원 제약기를 통해서 어떤 배치를 쓰는 게 이상적인지 이제 이거는 그냥 3차원 제약기를 그냥 있는 걸 활용해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 빨간색 부분이 플러시블한 오브젝트 플레이스먼트 위치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물체가 배치됐을 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지를 또다시 VLM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래시블한 레이아웃까지 뽑는 게 이제 해당 논문이 제안한 5 스테이지의 그 3D 오브젝트 플레이스먼트의 프레임워크고 이 논문이랑 프로스포스 논문을 봤을 때는 처음에 진짜 별거 없는데 왜 논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서플리멘터리 자료를 보니까 엄청 두껍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보면 이제 컨스트레인 펑션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잘 모델링도 해놨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엄청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이제 세미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넣어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VLM이 뽑아낸 컨스트레인 값을 이제 그 디퍼런셔블하게 로스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게 모델링을 잘 해놨다. 그리고 해당 방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실제로 굉장히 다른 기존 베이스라인을 능가하면서 잘한다라는 거를 어,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결과표인데 그 레이아웃 GPT 같은 경우에는 LLM 이용해서 레이아웃 플래닝 하는 애고요. 그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지적받았던 게 이제 기하학적인 제약은 잘 못 다룬다라는 그 지적이 있었어 가지고 이 논문이 확실히 또 이런 에러에 대해서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홀로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좀 잘 못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살짝 의문인 건 이제 얘네들을 베이스라인으로 두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긴 했는데 다른 대안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련 태스크를 찾아봤을 때. 그래서 그냥 기존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잘하고 프레임워크를 잘 구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저 프리퍼런스 스터디 같은 경우 같은 이제 매트릭도 넣어놔서 뭐 최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려고 그 논문에 담아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담아놓긴 했는데 컬 결과인데 생각보다 진짜 그럴듯하게 배치를 잘 한다 이게. 실제로 원래 이런 물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배치를 시킨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한 배치를 잘 시킨다. 그래서 이제 두 논문의 공통점은 VLM을 이용해서 컨스트레인을 뽑아내고 그거를 로스화 시켜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모델링을 잘 하면 또 다른 태스크에서도 좋은 이제 논문거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야 되나요? 네. 마지막 테스트는 슈퍼비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셋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인풋 3D 오브젝트 태스크는 얼추 있는데 3D 씬이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저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게 이게 이렇게 다 페어된 데이터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 3D 씬에서 이렇게 헤드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데이터셋을 만든 데이터셋을 이게 이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있는 데이터로 알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배치를 그냥 물리 엔진으로 배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서 데이터를 만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캡션 같은 거는 페어되게 좀 네.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물체를 놓을 때 그냥 저 인도 쓰레기 물체 저 방향의 고정이 있는 고정이 돼 있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거는 고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컬만 봐도 뭔가 고정을 다 시켜놓은 것 같아서 이게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예시로 본 그림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똑같은 지금 물체 약간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포즈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아마 포즈를 바꾸기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는 LLM 로스 LLM은 포함된 스트레이 단어나 문자를 로스화를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좀 여기 이게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안 넣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 arm, waist 이렇게 컨택트한 페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네 둘의 거리를 좁히는 로스를 줍니다. 그게 LLM 로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사실 별게 없고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를 잘 뽑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놨다라고 어필을 되게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그 L2 로스 줄이는 식으로만 로스를 주거든요. 저는 뭐 페네트레이션 로스 같은 것도 사실 기존에는 원래 그 포스 에스티메이션 쪽에선 주고 있어서 굳이 이런 컨스트레인을 주지 않고 그냥 거리만 좁히는 식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로스 쪽은 그 휴먼 포즈 쪽은 별로 설계된 게 사실은 없다. 그래서 아마 컨스트레인 제너레이션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씨? 아, 그래요. 벌텍스 기준으로 아마 다 조이는 걸로 합니다. 그냥 메쉬 자체를 가깝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코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 논문이랑 이 두 논문을 보고 좀 영감을 받아서 핸드 포즈 쪽에 적용을 해보자. 핸드 포즈에 안 돼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왜 잘 안 돼? 일단은 생각보다 이 콘스트레인이 진짜 안 뽑혀요. 이 컨스트레인 뽑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이제 이 앞에 이거 보셨는데 지금 39만 원 있지만 지금 한 29만 원 정도 있거든요. 10만 원어치 박아가면서 프롬프트 튜닝을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그 태스크 와이즈하게 프롬프트 설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핸드포즈 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자기 태스크에 하려고 했을 때 자기 태스크 그래도 프라이어가 좀 있으면 그래도 좀 그거 잘 활용해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을 때 뭔가 이런 류의 연구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거는 좀 포스 에스티메이션 쪽이 그나마 가장 쓸만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말 뭐 여기서는 그냥 부위와 부위를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 태스크를 잠깐 했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그냥 손에서 줄 수 있는 집합들을 다 주고 뭐 엄지, 검지 이렇게 하고 뭐 손바닥, 손목 이렇게 주고 물체도 사실 그 플라시블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있으니까 뭐 컵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있다 아니면 바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줬는데도 이게 오클루션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이렇게 찍힌 이미지를 봤을 때는 엄지가 바디를 접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이 나머지 손가락이 그 컨택트를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이해를. 그래서 쥐다라는 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고 하면 잘하는데 그러면 인퍼런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잘 뽑히게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이미지에 대해 모든 컨스트레인을 뽑아야 되면 이제 4만 장 정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찍었던 시간이 16,000시간이 떠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 좀 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BPR까지 하기는 좀 빡세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잠깐 접어놔서 하여튼 뭐 그런 좀 엔지니어링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조금 미리미리 다뤄보면 그래도 좀 감이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는 프롬프트를 언제 또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쓰실지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는 한 번씩은 써볼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자기가 쓰는 태스크에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이 연구를 하다가 거의 완성을 못 시키고 지금 미완성 단계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컨스트레인을 뽑는 게 좀 좋은지에 대한 그런 뭔가 인사이트까지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논문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으면 뭐 아니면 컨스트레인이 아니어도 비슷한 컨셉으로 뭔가 프라이어를 줄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도 되는 것 같아서 활용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